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최고 실세라 할 수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당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새누리당 내 계파 간의 공천 전쟁이 더 치열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그런가 하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야의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정치권의 현안을 좀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이어 이번에는 새누리당 얘기와 정치권 전반 흐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이 의원님, 네. 이제 뭐 최경환 부총리의 귀환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본격적인 공천 룰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네. 좀 야당처럼 좀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음 주가 고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친박 의원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 그 포럼이 있죠. 그 포럼이 이제 뭐 송년회를 겸해서 뭐 오찬도 하면서 이렇게 포럼을 열고 그래서 친박 의원들이 대거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개각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친박 의원들 중에서도 최경환 부총리 뭐 친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분이 당에 돌아오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야당의 상황이 어떻든 여당 입장에서는 또 공천 특별 기구라든가 공천 룰을 정비할 수밖에 없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가 가장 중요한데 제 생각엔 통합과 화합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통합과 화합 정신의 계승자가 되겠다고 얘기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여당은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원 당규가 기존에 뭐 당원 당규를 크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당 상황은 뭐 계파 간에 사실 계파라는 게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이렇게 또 친한 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사람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게 하겠지만 일정 부분 타협이 이루어지고 또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합의 하에서 공천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있고 좀 현재 권력이 강하기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될 것이다. 뭐 이해되는데 강 교수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그렇죠. 뭐 사실은 대통령의 카리스마를 어떻게 함부로 여당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대통령의 카리스마. 뭐 더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의 입장이 이번 공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사실 아까 우리가 야당 이야기 잠깐 나눴습니다만 야당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기는 후보보다 색깔이 있는 뭐 이렇게 대통령의 표현으로는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색깔을 분명하게 낼 수 현재까지는 그렇게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을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물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야당이 지지율을 회복하면 상황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야당이 어쨌든 전열을 잘 정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전체 판도에서는 여당이 또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과 척을 지기보다는 약간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청와대의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문재인 대표와 김무성 대표의 그 안심번호제 도입 같은 합의가 그대로 실천됐으면 김무성 대표의 의지가 좀 중요하게 선거가 좀 소위 공천이 좀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물 건너가고 청와대에 의해서 사실 좀 입장이 번복되고 이러보면 아직까지는 청와대 입장이 훨씬 좀 중요해 보이고 하지만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야당의 상황이 바뀌면 김무성 대표의 입김이 좀 세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됩니다. 결국은 뭐 공천 문제죠. 야당도 지금 결국은 공천 때문에 이런 지금 파동은 아니지만 내분이 상당히 이제 장기화되는 형국이고 여당도 마찬가지로 역대 선거를 보면 야당 못지않게 총선 임박해서 치열한 삿발 싸움과 내부 갈등이 상당히 증폭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차피 권력이라는 것은 내부적인 투쟁이고 내부에서 이긴 사람이 국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 의회로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치적인 경합이 이루어지는 정당인데 정당에서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으면 올바른 정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수직적인 이제 정당 체제인데 새누리당도 입장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청와대 입김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김무성 대표도 그 입김을 막기 위해서 노력도 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얼마나 이것이 국민들 눈에 이제 공정하게 될 것이나 그러나 역대 선거를 보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로 30% 이상 물갈이가 있었던 그런 것이 뭐 지금까지
대략적인 역대 국회의원 교체율인데 이걸 봤을 때 새누리당도 공천 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상당수 갈등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양상이 조금 달라졌는데 과거와 달리니까 과거에는 보통 새누리당은 이제 미리 그 공천 룰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오히려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룰이 이미 확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10대 혁신안을 통해 가지고 당원 당규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새누리당은 이제 공천 특별기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김무성 대표하고 서청원 이제 최고위원한테 위임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저는 어떻게 파열음으로 갈지 이건 상당히 좀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 아주 쟁점이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청원 친박 쪽에서는 사실 이제 국민 50% 당원 50%에다가 우선 추천제까지 도입을 이제 요구하고 있고, 그다음에 100% 국민 참여 경선을 주장했던 김무성 대표가 지금 후퇴해가지고 70%로 좀 버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이마저도 좀 청와대가 사실 밀어버릴 기세입니다. 그랬을 때 김무성, 즉 명색이 제일 집권당의 대표가 자기 입장이 계속 번복이 되고, 심지어 아까 우리 강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그 야당 대표하고 합의했던 내용이 그 다음날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풀이 돼 왔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여당의 아무리 청와대의 어떤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당 대표의 어떤 헤게모니나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힘을 모아서 이 선거를 치를 수 있을 것인지 그게 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의 공천 룰은 아주 기본적인 원칙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에서 후보를 뽑을 때 일정 부분 경선을 통해서 뽑겠다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반 국민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인데요. 지금 당원 당규에는 이제 50대 5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일반 국민의 비율을 좀 더 높일 것인가 이 고민이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전략공천제는 없어진 대신에 우선공천제를 하겠다 이런데 이 부분도 합의가 돼 있죠. 근데 우선공천제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전략공천에 가까운 우선공천이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아마 이 부분은 사실 대진표가 야당 특히 수도권에 있어서 야당의 대진표와 관련해서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성을 야당이 항상 여성 문제에 있어서 좀 진보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성을 좀 더 많이 추천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어서 뭐 좀 더 이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든가 이런 그 어떤 강론에 들어가서 문제점, 그러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문제점은 있더라도 큰 틀에 있어서 당원 당규상에 이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서 공천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기존의 전략 공천을 좀 일정 부분 배제하겠다 이런 합의는 당원들 사이나 아니면 누구를 포함해서도 다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는 그렇게 크게 다툼이 없을 거고요. 나머지 이게 아주 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야당 대진표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는 또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결국은 뭐 야당과 달리 좀 질서 있는 싸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예상하시는데요. 지금 의원님 대구 출신이시죠? 네네. 지금 여당이 TK 불가리론 때문에 네. 거기가 좀 진원지로 네. 공천 전쟁이 벌어질 거라 예상이 많은데 실제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저도 대구 출신인데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 나왔지만 가서 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대구의 유권자들은 사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무성 대표나 이런 분들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들이 TK 지역에 있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는데 거기에 대구에서의 뭐 제가 모든 분들의 성향을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만나본 분들의 민심은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상당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힘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을 뽑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대통령을 배출한 대구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서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 유권자들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당에서도 공천을 할 때 유권자들의 생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그 말씀은 비박이 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지역
민심이 그런 것 유승민 같습니다. 전 원내대표가 들으면 좀 굉장히 근데 또 불쾌할 수 있겠는데. 어떤 부분은 또 있냐면요. 대구의 그 또 유권자들이 어떤 과제를 느끼냐면 4세대 주자를 또 우리가 키워야 된다. 우리가 뭐 남인 정권 시대에는 정말 그 중앙 정치에서 떨어져 있었지만 그 이후로 TK에서 계속 대통령을 배출했다. 이런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세대 주자에 대한 또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유승민 의원과 친한 국회의원들이 분리돼서 어떻게 공천이 되고 어떻게 당선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선거는 지금 우리 정당이 물론 뭐 지역주의, 지역 패권주의 정당 구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그렇게 봤을 때 5대5로 봤을 때 과연 수도권에서 전쟁이 가장 치열할 텐데, 수도권에서 봤을 때 야권이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봉합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야권 제3신당들이 호남 지역 플러스 수도권에서 후보를 내냐 안 내냐에 따라서 새누리당 의석이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국민들은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새누리당이 몇 프로 인적 쇄신, 동청 교체율, 현역 의원 탈락률은 몇 프로 보이고, 야당은 사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야권이 분열이 된 상황이 오면 이 교체율에 대해서는 참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새누리당을 국민들이 과연 중도층을 새누리당에 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역 의원 교체율을 40% 이상 저는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40%를 어디서 교체할 것이냐? TK나 PK,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닙니까? 이런 데서 현역 의원 교체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저는 지금 뭐 앞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 결국 TK를 좀 물갈이 되겠다 뭐 그런 뭐 전망이시죠? 역대 선거 패턴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물갈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큰 주자들이 TK나 PK 뭐 그 호남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좀 어려운 지역으로 나와야 한다. 뭐 이른바 험지 출마론인데요. 좀 야당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상황이? 일단 뭐 혁신위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 당 중진들에게 이제 험지 출마 혹은 이제 용태론까지 이제 사실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게 그 유권자의 의사에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기 험지 출마론이라고 하는 게, 야, 이분이 A라는 지역에서 뭐 4선까지 하고 그 지역 민들과의 유대감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떼내가지고 딴 데 가서 하라? 저는 차라리 이분이 그만두면 그만뒀지 딴 데 가서 하라는 거는 더 가혹하고 오히려 양쪽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험지 출마가 답은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험지 출마론 나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어떤 그 자신의 진퇴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게 합당하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강 교수님 지금 험지에서 뛰고 있죠, 앞으로. 네, 아닙니다. 좀 동의하세요? 지금 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수도권 초선은 영호남 4선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상 뭐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적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뭐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험지 출마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4선, 3선 되신 분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감동을 주라는 게 아마 국민들의 명령일 겁니다. 정치권에 오래 있었던. 그러면서 새로운 신인들이 좀 들어가서 좀 국회를 새롭게 바꾸라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또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쓴소리는 해야 됩니다. 혁신위가 마지막에 물러나면서 문재인 대표 부산 출마하라고 하고 또 전직 대표들, 안철수 대표도 또 험지로 출마하라고 한 이야기가 이미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당대표부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안 해버렸습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국민 앞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더 중요한 문제는 희생과 감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 또 그런 변화의 물결을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많이 발굴하는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약간 테크닉만 남은 모습,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전술 이런 것들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지금은 누가 누구를 험지에게 출마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런 당의 중진 또는 선수가 높으신 선배 정치인들이 내가 험지에 출마하겠다 하면서 후배들을 내가 이 자리에 견인하겠다라는 좀 그런 새로운 선순환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기 이제 17대 총선 때 2004년입니다. 그때 조선영 민주당 대표가 대구 출마를 전격 선언해서
대구 가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고 선언해서 대구 가서 이제 낙선을 했는데 그 다음에 국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18대 총선 때 그렇죠. 들어왔는데 여당이나 야당이나 중진들은 수도권으로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김무성 대표 뭐 남구 지금 부산에서 그냥 출마를 하겠다고 하지만 선거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공천 전쟁,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당원이라든가 국민들 그리고 언론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그칠 텐데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한 정치는 답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래서 국민들이 요구를 하든가 당원들이 요구를 했을 때 험지 출마가 아니고 당당히 중앙정치 무대에 와서 지방에서 이렇게 쌓은 캐리어를 중앙정치에 와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 텃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치 신이라든가 직능 대표성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정당이 노장청 그리고 신구가 조화되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이 한국 정치 발전에 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대표, 양당의 당대표는 또 입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대위원장을 하시게 될 텐데 양당의 당대표들이요. 그분들은 전국 선거를 누벼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역구에만 집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대위원장을 외부에서 모셔온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양당의 당대표에게는 선대위원장 그리고 전체 선거를 판을 책임지고 또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다를 수 있지만 중진들에 대해서 중진들은 본인도 생각을 할 겁니다. 자신의 정치적 미래랑 관련돼 있을 때 그 어떤 지역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 할 때 거기에서 계속 선수를 거듭하는 것보다 수도권에 와서 한번 계단을 올라가는 거죠. 자신의 정치적 위상, 존재감을 한번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건 개개인이 또 숙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하나 총선을 앞두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회고하면서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수혈했다. 그 인물들이 지금 여야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숙제를 각 당의 뭐 인재영입위원장이든 당대표든 과제로 갖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국민들이나 당원들의 또 당내 민주주의를 통해서 공천을 해달라. 그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공천해달라는 과제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인물을 수혈하는 과제는 또 약간 이 부분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화를 하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각 당의 당대표나 선대위원장 그런 과제도 같이 짊어지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대변인. 저 현재 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탈당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좀 배제를 하고요. 그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저 부산에 출마한다. 뭐 그 가능성이 있고 그 외에 뭐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광진인데 거기 떠나서 좀 더 어려운 데로 가라. 그 전에 정세균 전 대표도 종로로 가지 않았습니까? 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내에서는. 일단 문재인 대표께서 처음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죠. 이제 불출마 선언한 배경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부산 지역에서 본인이 나와서 조경태 의원 지역은 워낙 탄탄해서 거기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두 군데 다 돌고 경남까지 지원 유세를 좀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산 지역에서 어찌됐건 그 몇 석을 얻어갖고 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대통령 경선에서 딱 붙어보니까 상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문재인이 부산에만 있었냐. 수도권에서 박빙으로 진 데가 한 30군데 정도가 졌는데 여기 와서 문재인이 힘을 실어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상 선거 과정에서 인물을 방기하는 거 아니냐. 가장 인기가 높았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진짜 있어서 다음 선거 때는 내가 이 지금의 지지율이 유지가 된다면 수도권에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서 박빙의 승부가 있는 곳에서 좀 의석수를 몇 개라도 더 건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혁신위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난감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세균 대표께서는 아주 훌륭하게 사실 험지 출마해서 노무현 그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야당이 사실 종로에서 됐고 본인도 아주 그곳에서 아주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에 광진구 같은 경우에 거기가 사실상 거의 강남 성향이고 그래서 거기를 뭐 아주 안락한 곳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어렵다라는 점, 이게 사실 당 내외에서는 많이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혁신위의 주장은 뭐 전적으로 다 옳은 건 아니죠. 혁신위가 그렇게 주장했던 과정에서 사실 내부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인위적인 어떤 공천이라고 하는 게
특히 험지 출마라고 중진들의 험지 출마라고 한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사실 포기하는 거거든요. 당내 정상적인 공천 과정을 생략하겠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당이 아무리 당장의 승리가 급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의 어떤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정치적인 선배가 죽어서 미랄이 되는 것은 자기가 평생 3선, 4선, 5선까지 한 그 정당이 앞으로 그 미랄의 어떤 그걸 먹고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세대교체 희생양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정치를 오래 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우리 당원들을 생각하면 그럴 것을 결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이 지금 한 불출마를 선언한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뭐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 야당도 사실 불출마 선언, 특히 뭐 이한구 의원처럼 그 텃밭인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가 또 국민들한테 일정 부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험지 출마로는 대의민주주의에는 맞지 않지만 한국식 민주주의에는 불가피한 제도가 이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앞으로 더욱 알찬 내용을 담아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